네, 파트는 총 7개로 나눠져 있고 파트 1에서 7까지. 그래서 1에서 4가 LC이고요. 그 다음에 5에서 7 요게 RC입니다. 1에서 4가 LC, 그 다음에 5에서 7이 RC. 총 7개 파트. 네, 그래서 70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면 일단은 LC를 최대한 다 맞는 거로 가셔야 돼요. LC. 그리고 RC도 뭐 사실 어려운 지문 쳐내고 그냥 쉬운 거 웬만한 것만 다 맞아도 그 정도 점수는 좀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저희 일단 파트 5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LC에서는 파트 1. 근데 파트 5는 다 못 나가요. 저게 양이 이제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5, 6, 7 중에서 사실 6이랑 7은 이거는 하루만 해도 두 파트 다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파트 5가 보통 거의 한 몇 주? 거의 한 달?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파트 5는 어떤 문제냐면 문법 문제거든요. 문법이랑 그 다음에 단어, 어휘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저희 당분간은 이제 문법 위주로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먼저 파트 5부터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유형들은 좀 기억이 나세요? 아니면 조금? 그러면 전에 한 700점 정도 맞으셨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기초가 있으신 편일까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많이 진짜 나와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좀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수업은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트 5는 어떤 문제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책 한 장 넘기시면 여기 오버뷰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파트 5는 이렇게 짧은 빈칸이 나오는 문제예요. 짧은 빈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총 3가지 유형이 나오거든요. 뭐 어형, 어휘, 문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어휘, 문법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 아니면 문법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형 문제는 뭐냐? 사실 얘는 그냥 저 어휘 문제와 그 다음에 문법 문제가 섞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문법의 느낌이 더 강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트 5는 크게 어휘 아닌 문법 이렇게 2가지 문제로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트 5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제인지 이 문제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선택지를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세요. 그래서 보통 선택지가 다 다르게 생겼으면은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문법 문제는 어떠냐면 지금 여기서는 단어가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같은 단어가 비슷한 형태로 약간 어형 변화가 생긴 그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를 보고 이게 어휘 문제인지 문법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그래서 계획을 일단 세워야 돼요. 이게 딱 보고 어휘 문제면 내가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문법 문제면 이 문제가 어떤 문법을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그래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파트 5를 보게 될 텐데 거의 90%는 계속 요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문법 문제 연습을. 아무래도 여기는 지식이 있어야 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기시면은 이제 유닛 1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문장의 구조와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큼직큼직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지금 짜잘한 거 제가 일일이 다 따지고 가면은 사실 저희가 이게 2달 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도 하고 시간이 엄청 부족해요. 그리고 지쳐요. 앞부분만 하다가. 그래서 제 목표는 파트 5는 빨리 끝까지 돌고 다시 돌아서 또 보고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포괄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한 3바퀴 정도 보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보면 여기는 이제 어떤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냐면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하는 건데 혹시 문장 형식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5개? 네, 맞습니다. 문장 형식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1형식은 주어랑 동사만 있어도 말이 되는 게 1형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장은 보통 다 주어랑 동사는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애들이 이제 대표적인 1형식 동사들인데 이거는 그냥 한 번만 읽어보고 일단은 막 암기 이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어 동사만 있어도 말이 되는 것들이 1형식 문장들이고요. 그 다음에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어는 뭐냐면 여기 앞에 말 하나만 써두실게요. 얘는 주격 보어라고 써두시면 되세요. 주격 보어라고 써두시면 되시고 보어는 뭐냐면 우리 수학에서 이 같다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문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She is a student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동사가 어디 있을까요? 동사? 그쵸, is가 동사예요. 그럼 보통 우리 동사 앞에 자리는 주어 자리로 보거든요. 그럼 여기 뒤에 a student, 그럼 얘는 문장 성분이 뭐냐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잘 보면 그녀가 학생인 거죠. 그리고 학생이 그녀인 거죠. 지금 얘네 둘이 의미가 똑같은 거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같은 자리니까 여기를 보어라고 하는데 하필 또 누구 자리랑 똑같냐면 여기 있는 주어 자리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주격 보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2형식이고요.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거는 요건 조금 지금부터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의 품사만 넣을 수 있습니다. 명사와 형용사의 품사만. 요건 이따 뒤에 문제 풀면서도 나올 거예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만 쓸 수 있습니다. 명사랑 형용사만. 자, 그 다음에 이제 3형식 볼 건데요. 3형식부터는 목적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목적어는 을을 보통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고요. 우리가 완전 아기 때부터 배운 I, love, you 이게 이제 대표적인 3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you 요게 목적어.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게 대표적인 3형식 문장. 그 다음에 4형식은 목적어가 2개가 등장해요. 그래서 앞에 목적어는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뒤에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해석을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는 해석을 뭐뭐를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I gave her a present. 자, 뭐 요런 문장. 그래서 여기도 나는 주었다. 여기서 그녀를 하면은 여기 이 선물을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말을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그녀에게 선물을 요렇게. 이런 문장이 4형식이에요. 목적어가 이렇게 2개 달린 거. 혹시 이런 거 다 기억나세요? 네. 다음에 5형식.
이거 어차피 짜잘짜잘한 거는 나중에 돌아와서 우리 다시 볼 거고 문제 풀면서도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네, 일단 오늘은 큰 흐름만 잡는 거로 갈게요. 자, 5형식이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여기 자리를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목적격 보어. 그래서 앞에 제가 이 형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어 자리에는 뭐랑 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명사랑 형용사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명사랑 형용사만 쓸 수 있어요. 근데 5형식에서 이 목적격 보어는 앞에 2형식에서의 그 주격 보어랑은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여기 동사에 따라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여기에 투부정사라는 애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ing도 들어갈 수 있고 pp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는 뒤에서 배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그렇구나, 명사 형용사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구나, 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뒷부분에 뭐 투부정사,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데 뒤에 준동사 파트 하면서 나와서 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형식의 해석의 느낌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많이 들어드리는 예시인데 스위트. 자, 요런 문장이 있습니다. 혹시 주원님 요거 해석 가능하실까요? 쿠키 만들었다. 네, 끝에다 스위트예요. 달콤한 쿠키를 만들었다. 네, 이게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하시거든요. 근데 달콤한 쿠키면 우리는 스위트 쿠키라고 써야 돼요. 형용사는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면 쿠키 스위트예요. 자, 이런 게 이제 5형식인데 5형식은 덩어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잡혀요. 그래서 이 느낌을 정말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5형식은 A를 이 앞에 있는 자리를 B로 만드는 거예요. A를 B로 만드는 게 5형식이에요. 아니면 A를 B하게. 그러니까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들었다, 쿠키를 이거로 달콤하게. 이게 5형식이에요. 자, 예문을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자, 얘는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I made him study. A를 이렇게. 그러면 그쵸? 그를 공부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동사의 범위가 이렇게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형식은 이렇게 두 번 가는 거예요. 동사의 범위가 요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칸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를 뒤에 거하게 만들다, 앞에 거를 뒤에 거하게 만들다, 이게 5형식의 느낌입니다. 네. 앞에 거를. 그래서 요 해석 느낌을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A를 B하게, A가 B하게, A를 B하게 만들다, A가 B하게, 뭐 A가 B 하도록. 네. 앞에 거가 뒤에 거 하도록. 그래서 밑에 여기 예문도 보시면 유지시킨다, 직원들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거를 뒤에 거로 만들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들은 elect는 이게 뽑다라는 뜻이에요. 선출했다. 그러면 앞에 거를 뒤에 거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녀를 시장으로 뽑았다. 얘를 이거로, 얘를 이거로. 이게 5형식 느낌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거를 뒤에 거로, 그녀를 시장으로, 직원을 안전하게, 쿠키를 달콤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자, 다음에 네, 이러면 이제 바로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건데요. 같이 이제 한 장 또 넘겨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직장인이신 거? 자, 이제 첫 번째부터 볼 건데, 앞으로 자, 지금 저는 좀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습할 때도 실전이랑 좀 비슷하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문장의 형식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문제를 문장의 형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뒷부분에서 형용사 파트를 배울 때는 그러면 형용사에 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이 시험을 볼 때는 그 문제에 써 있지가 않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안 써 있으니까 저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좀 비슷한 방식으로 내가 행동을 좀 동일하게 하면서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정할 건데,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무조건 선택지를 보고 이게 어휘 문제인지 아니면 문법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휘 문제면 사실 뭐 아니면 도예요. 어휘 문제면 딱 보고 내가 아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좀 아는 영어 수거가 나오면 사실 진짜 1초 만에 답이 나오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모른다 하면은 얘는 해석으로 가셔야 돼요. 깔끔하게.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 진짜 해석으로 가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문법이면 이제 또 갈려요. 문법이면 이게 또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석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문법이 나왔을 때, 만약에 이게 딱 문법 문제다라는 걸 캐치를 했을 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항상 주어랑 그 문장의 동사 정도는 찾아 넣어야 돼요. 문법이 정말 이제 압도적으로 쉬워질 때는 언제냐면, 내가 이 문장 구조가 대충 구조가 보일 때 문제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연습할 때는 이 문장의 주어랑 동사는 찾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실 주어랑 동사에 안 찾아도 되는 문제도 있긴 해요. 근데 그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주어 동사를 찾아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선택지인데 선택지 안에, 선택지에 만약에 동사가 들어가 있다, 만약에 동사가 있으면 그러면 주어 동사는 꼭 찾으셔야 돼요. 자, 여기 A, B, C, D 선택지에 동사처럼 생긴 애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있죠? 그럼 이 문제는 무조건 동사를 찾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뒤에 문제 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안 넘기셔도 돼요. 아까 여기 나왔던 이 여법 문제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죠? 동사 같은 게 없죠? 그럼 이런 거는 내가 딱히 동사를 찾고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동사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지금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이 어형 변화 문제를 봐도 여기 이렇게 동사가 포함이 된 순간 나는 주어 동사를 찾아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 방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선택지에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주어 동사를 꼭 찾고 시작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이 문장에서 우린 지금 동사를 찾아야겠죠. 이 문장에서 혹시 동사 어디 있는지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보통 주어는 문장 맨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라고 지칭을 해요. 주어.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주어 동사 사이에 껴있는 이만큼을 우리는 무조건 수식어라고 보시면 돼요. 수식어. 수식어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고려를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명사를 가진 품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두 개는 지울 수 있어요. 뭐랑 뭐를 지울 수 있을까요? 명사 아닌 것들? A가 ED가 붙었으니까 A 지우고 D에 ES 붙었으니까 이것도 동사형이어서 A, D는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B 아니면 C거든요. 혹시 B 얘는 단어는 일단은 지원서라는 뜻이고요. 어플리컨트는 지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B인지 C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둘은 이제 해석으로밖에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보면은 receive는 받다란 뜻이니까 지원서가 응답을 받을까요? 지원자가 응답을 받을까요? 지원자가 응답을 받겠죠. 그래서 C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해석이 안 들어가도 이렇게 선택지가 두 개 나오면 해석으로도 풀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자, 여기도 지금 선택지에 동사가 동사처럼 생긴 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린 동사를 찾아야 돼요. 혹시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을까요? 답을 바로 고르셨네. 네, 맞아요. 이 문장에서는 빈칸이 동사 자리예요.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 앞으로 동사 문제에서 자, 만약에 ing 붙은 거랑 그 다음에 to가 붙은 거는 절대 동사가 될 수 없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이거 뒤에서 하거든요. ing랑 to가 붙은 건 동사형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D 이거는 무슨 형인가? 무슨 형일 거? 맞아요. 네, 명사.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오시면 자, 여기도 일단 동사 형태가 있으니까 동사를 찾아 놔야 돼요. 근데 여기 offer라는 애가 동사고 그럼 앞에 we가 주어겠네요. 네. 자, offer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공하다. 네, 제공하다. 그러면 제공하다면 뒤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어떤 성분이 나와야 될 것 같으세요? 제공하다니까? 맞아요. 뭐를 제공하는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뭐를 제공하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가 목적어 자리예요. 사실 이 문제 푸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어에는 어떤 품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명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형을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B 이렇게. 근데 또 하나 푸는 방법은 여기 free가 형용사이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는 보통 명사를 수식해주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명사가 쓰여야 된다라고 해서 또 B를 골라줄 수도 있어요. 자, 다음에 됐고, 네, 자,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동사 어디 있을까요? 동사. 네, 맞아요. found가 동사.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가 이제 주어 자리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 막 형용사형도 있고 ly 붙은 부사형도 있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세미나의 참석자들은 자, 우리 found 이게 무슨 뜻이죠? found? 찾다죠. 찾았다. 프레지던트의 연설을 찾았다. 연설을 발견했다. 여기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만약에 잘 모르면
발견했으니까 인상적으로 이제 B를 찍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요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find는 참고로 O형식으로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얘가 O형식으로 쓰일 때는 찾다의 의미를 갖지 않고요, 생각하다의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러면 혹시 기억나세요? O형식일 때는 제가 아까 뒤에 덩어리 A, B가 잡힌다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A를 B로, A를 B로, 아니면 A를 B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해석을 하면 생각했어, A를 B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연설이 이거라고, 이렇게 두 번 가셔야 돼요. 얘를 이거라고, 얘를 이거라고. 그래서 얘는 사실 O형식 문제였고요. 그러면 요 B가 우리 무슨 자리였죠? 맞아요. 여기 명사랑 형용사 쓰는 자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impressive를 써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 뒤에 인상이라는 명사가 있긴 한데, 인상이 들어가면 여기선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 대통령의 연설을 인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참석자들이 대통령의 연설을 인상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인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인상적으로 생각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도 밑에, 우리 요 문제도 밑에 문제는 한번 풀어볼 건데요. 뒤에는 안 보셔도 되고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keep, 이것도 대표적인 O형식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뒤에 덩어리 두 개 A, B를 잡을 거고, 유지한다, 고객들이 B하게. 그럼 B 자리에 보통 형용사 많이 써요, 명사보다는. 그래서 답이 뭐가 될까요? 맞아요. D. 네, 맞습니다. 네, 요건 사실 아직 안 배운 거긴 한데 우리 뒤에서 배우는 PP라는 애고 형용사라고 해요, 쟤도. 자, 이렇게 하면은 유닛 1은 끝났습니다. 네, 유닛 1은 끝났고, 지금 연습 문제 몇 개를 풀어볼 건데요. 네,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사실 3번은 지금 못 풀어요. 얘는 안 배운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볼 거여서 3번은 그냥 재미로 한번 풀어보시고, 네, 1번부터 5번까지만. 네.
네. 혹시 1번 요건 답 뭐 하셨어요? 자, 1번 볼게요. 괜찮습니다. 우리 지금 처음이어서 지금 아마 이게 처음에 헷갈릴 거예요. 네. 자, 같이 보시면 비동사는 요거는 두 분 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비동사는 진짜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이형식은 뒤에 주격 보어를 쓰니까 명사랑 형용사 쓴다. 요렇게. 요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A는 명사고 D는 형용사예요. 제가 이거 예문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나는 행복하다 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I am happy라고 해요. 그쵸? 근데 이게 이 형식이면 요렇게도 가능해요. I am happiness도 가능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 나는 행복하다이고 두 번째 건 뭐냐면 나는 행복이다예요. 혹시 두 개 어떤 차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얘는 내가 나를 설명해 주는 거야. 내가 행복한 상태임을 설명해 주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나 자체가 그냥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자, 여기 어쩌고 저쩌고 부서는 매우 얘네가 어떨까요? 바쁨일까요? 바쁠까요? 그쵸? 그래서 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형용사를 써주시면 돼요. 제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다음에 2번은 뭐 하셨어요? 네, A 맞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ing to 들어간 거 이런 거는 다 동사로 못 쓰여서 A.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안 배운 거긴 한데 D. 네, 얘는 이제 답은 C고요. 네, 근데 이건 안 배운 거예요. 이제 나중에 돌아서 할 거여서 네, 그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네, 맞습니다. B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5번 A. 여기도 네, 여기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것도 비슷한 건데 자, 오형식, 이거 오형식 문제였어요. 사실 make도 진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이고요. 그래서 요만큼이 목적어, 그다음 여기가 목적격 보어 자리입니다. 결정을 그럼 A를 B로 만드는 건데 앞에 거를 뒤에 거로 만드는 건데 결정을 어려움으로 만드는 걸까요?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그쵸? 그래서 어렵게,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형용사를 더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difficult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여기 수일치 이거 좀만 보고 좀 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여기 문제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한 장 넘기셔서 수일치는 뭐냐면 혹시 수일치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수일치가 뭐 하는 걸까요? 맞아요, 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진짜 완전 주어랑 동사를 찾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의 수를 맞춰주는 게 수일치고요. 주어가 단수일 때는 우리 동사를 단수 취급해줘야 돼요. 주어가 당연히 복수일 때는 동사도 복수 취급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사실 수일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나는 먹는다, 이것도 그렇고 그녀는 먹는다, 이게 다른 게 없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I eat 이렇게 하는데 she는 뭐라고 해요 우리? eat. 그쵸? eat 이렇게 s를 붙여요.
영어에서는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일치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건, 동사의 단수 취급을 한다는 건 여기에 s나 es를 붙여주는 걸 의미를 해요. 요걸 좀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만약에 명사에 s나 es가 붙은 건 그런 건 우리가 복수라고 해요. 요거 헷갈리시면 애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플스. 우리 애플스는 사과 여러 개를 뜻하죠. 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문장이긴 하지만 애플스는 it을 쓸까요? it를 쓸까요? it을 씁니다. 네, it을 써요.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지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는 주어 동사에 한쪽에만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에 s가 붙었다. 그럼 동사에 안 붙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애플이었다. 그러니까 안 붙었으니까 동사에 s를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단 조심해야 될 거는 가끔 이런 people 같은 거는 s가 안 붙어 있지만 얘 자체로 지금 사람들이어서 이 안에 s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s를 붙여주면 안 돼요. 요런 것만. 그래서 이게 아마 문제 풀면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일 때는 s 붙여주고 여러 개일 때는 s 안 붙여준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문제 보실 건데요. 여기 밑에 1번 문제에서 혹시 동사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동사 혹시 보이세요? 오, PP, 오, 맞아요. 이거 동사 아니거든요. 네, 여기가 동사 자리예요. 그래서 PP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동사 자리여서 우리 동사 찾으면 돼요. 그러면 벌써 딱 두 개 지워지죠. 뭐랑 뭐 지워지죠? 일단 A랑 T 이거 동사 아니어서 지워지죠.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그러면 얘는 is고 얘는 R이니까 이거 수일치 문제다. 이거를 눈치를 딱 채셔야 돼요. 그럼 수일치면 여기 있는 주어를 딱 보셔야 되는데 이거 단수예요, 복수예요? 이거 S 붙었으니까 그래서 C가 맞네 하면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 지금 대문자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XTM하고 랩스하고 이거 대문자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고유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같은 거는 S가 붙어도 무조건 단수 취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B가 답입니다.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여기 풀어보실게요. 요거 1번. 푸셨나요? 혹시 뭐 하셨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아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 여기 지금 이렇게 다 앞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 그냥 고유명사예요. 그냥 고유명사. 이것도 어떤 회사 이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무조건 그냥 단수 취급해 주시면 돼요. 단수 취급하라는 거 우리 동사 단수면 어떻게 하죠? s나 es를 붙이면 되죠. 근데 a면 s, es 안 붙어 있죠. 요거 is. is s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 b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요거 조금 헷갈리세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여기 표 보시면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애들, 얘네가 s로 끝나더라도 얘네는 무조건 단수 취급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학문명, 이코노믹스, 스태티스틱스, 그다음 매스매틱스 이런 애들도 s로 끝나지만
얘네도 무조건 단수 취급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each나 every 이거 얘네도 무조건 단수예요. 얘네가 만약에 주어로 나온다. 이게 만약 주어로 나오면 무조건 단수 취급.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each나 every가 나오면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자, 우리 여기 2번까지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도 지금 동사가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어를 보고 동사 수일치를 시켜주면 되는데 지금 맨 앞에 써있는 게 most of예요. 자, 대부분은 단수를 써야 될까요? 복수를 써야 될까요? 대부분 복수. 네, 약간 느낌 복수죠. 아니면 이 most of랑 또 많이 쓰이는 게 some of도 있어요. 몇몇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몇몇.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10%가 나왔어요. 만약에 10% of 하면은 10%는 단수 같으세요? 복수 같으세요? 10%. 아니면 하프 절반이면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는 하나, 복수는 여러 개. 절반. 애매하죠. 자, 이런 애들은 사실 이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 보고 판단하냐면 요 오브 뒤에 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얘네들 most, all, some, half, percent 얘네들은 오브 뒤에 오는 명사의 수일치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 뒤에 단수 명사가 온다 하면 단수 취급, 복수 명사가 온다 하면 복수 취급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명사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지금 S가 붙었으니까 애플스처럼 복수. 막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동사에 S가 붙은 게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명사 S가 붙었으니까 얘는 여러 개란 뜻. 그러면 우리 여기 복수 취급해줘야 돼요. 그러면 S 붙은 거 쓸 수 없어요. 한쪽에만 붙어야 되니까. 그럼 답이 그래서 D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자, is 얘 과거가 was, 이게 이제 단수 S 들어간 표현. 그 다음에 R의 과거가 were, 요렇게 얘가 복수.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2번 문제만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2번 문제 풀려 계시나요? 2번 풀려 계세요? 그럼 2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셨나요? B. 네, 왜 B로 하셨어요? 왜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우리 지금 방금 한 거 오브 뒤에 거 요거 보고 이렇게 골랐었죠. 여기 S 붙었으니까 뭘 하면 틀려요. 왜냐면 이거 사실 페이크 문제거든요. 자, 얘는 오브 뒤에 거 볼 필요가 없어요. each. 자, 우리 옆에서 each나 every 무조건 단수 취급하기로 했죠. each. 얘는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단수 취급. 그러니까 A가 답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브를 봐야 되는 건 얘네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는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